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혁신위원 발표한다는데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전화했다는데 그렇죠. 단칼에 안 하겠다. 네, 아니 왜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10초 고민하고 단칼에 안 하겠다. 왜 안 한다고 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화 받고 바로 네. 이제 전화 통화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에 쓴소리도 하고 나름대로 혁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또 밖에서 또 자꾸 훈수만 두는 것도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였다면은 저는 보통 이제 그런 거 주면 이제 임명장 받고 첫 회의 공개 회의 하잖아요. 막 그렇죠. 그 네. 커다란 ENG 카메라 네,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찍고, 그때 아마 저는 들어가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 끝내야 된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혁신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가 10초 동안 고민을 할 때 그거를 고민했어요. 들어가서 김기현 대표 체제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야 될지를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네. 그냥 저의 논리상으로는, 제 논리 구조상으로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지금 인요한 혁신위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김기현 대표의 임명할 권한, 현재 이 체제를 유지해 가야 되는 동력을 인정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맞지 않냐. 거기서 임명장 받아놓고 또 들어와서 갑자기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스포트라이트는 더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네. 좀 그거는 모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한테도 쓴소리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임명직 그 정치인들은 본인을 임명해 준 권력과 어느 정도의 예속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거기서 벗어나려면 당이 진짜 어마어마한 위기 의식 갖고 있어서 무엇이든 하십시오. 뭐 옛날에 진짜 김종인 비대위 이런 것처럼. 그때는 진짜 정권을 줬죠. 예. 네. 그런 정도로 주는 게 아니면은 사실 아니거든.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임명해 준 권력자들이.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광주 FC 얘기도 했지만 네네. 축구도 감독 노름이지 않습니까? 감독의 역할이 없는 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또 감독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맨유의 무리뉴든 아니면 어디든 뭐 성적이 안 좋아서 뭐 감독을 교체한다 아니면 뭐 한다고 할 때 네. 우리가 성적이 안 좋은데 경기에서 중요한 경기에 졌는데 네. 감독은 놔두고 코치들만 교체할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죠. 없죠. 네. 그러면 감독은 놔둔 상황에서 우리 그러면 무슨 전력 분석원을 훌륭한 사람 데려와서 새롭게 한번 우리 전력을 다시 한번 혁신해다. 전력 혁신위원장을 우리가 모셔와서 그럼 해볼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인요한 교수님이 실제 찐 순천 사람이고, 맞아요. 네, 순천에서도 저한테 아니 내가 인요한이랑 친구인데 천하람이 네가 어떻게 순천의 당협위원장인데 순천 사람 인요한을 안 도와줄 수 있냐, 서운하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인요한 교수님하고도 나름 인간적으로도 잘 지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경기 지고 나서 차라리 그럼 아무한테도 책임을 묻지 말든가, 코치도 자르지 말든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코치만 자르고 감독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합류할 수는 없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혁신위가 민주당도 한번 띄운 적이 있었고, 뭐 국민의힘도 이번에 띄우는데, 그렇죠. 민주당의 혁신위를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면, 제가 그때 김은경 혁신이 진짜 뭐 하는 거냐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팔이 안으로 좀 굽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표와 혁신위원장의 권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혁신위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뭐 그 기준이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너무 달라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라고 하는 개인의 캐릭터가
흥미롭고 개인의 뭐 인품이 뭐 좋고 인지도가 있고 이런 거와 별개로 본질적인 상황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는 사실 다르지 않다. 아, 한계가 있을 거다. 네, 당 대표와의 권한 분배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는 예전에 네, 유명한 경제인의 그렇죠. 얘기를 네, 이건희 회장의 얘기죠. 네, 이건희 회장의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그랬나요? 최재형 위원장이 그랬어요.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뭘 바꾼다는 거냐? 그러니까 최재형 혁신위원장 원래 점잖으신 분이라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치고 나오셔가지고 예. 와이프랑 아이가 문제면 어떡하냐 막 이러시는. 와이프랑 아이가 문제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꼭 그냥 문헌 그대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네. 말 그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문제면 어떡하냐. 그럼 문제가 만약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참 곤란한 부분이 대통령은 당대표와 다르게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서 뭐 그렇지만 네네.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바꿀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본인을 임명해준 또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딱 공감이 됐던 게 지금 혁신위를 띄우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고쳐야 되는 게 당정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당정 관계가 이상해진 핵심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를 너무 밀었던 거 아니냐. 그 의혹들이 있고 뭐 저도 거기 동감하거든요. 네네. 저도 나름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고 뭐 안 밀었어도 제가 당대표 됐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 빼고 네.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당대표에 대해서 당신 물러나라라고 할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저는 당대표도 그 바꿀 수 없는 와이프와 아들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본질을 과연 짚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그러면 뭐 예전에 대놓고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사과하자. 그리고 당장 최근에 뭐 김행 후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인사들 뭐 최상병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 반성해야 되는 대통령 본인이 반성해야 되는 거를 세게 혁신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냐. 저는 그 정도까지의 의지나 위기 의식이 당내에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당내도 보면 뭐 이게 당내에 보니까 다 이제 갈리더라고요. 민주당도 그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오늘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제 당에 해를 끼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당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 유승민 표 신당이냐, 뭐 이준석이냐, 아니면 진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축이 되는 신당으로 나가는 거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권영세 의원이 이제 뭐 당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는 뭐 받아들여야 되지만 당에 해가 되는 그런 쓴소리들 같은 뭐 특히 유승민 이준석은 약간 당에 해가 되는 쪽이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까 인요한 위원장의 와이프와 아들 빼고 자식 빼고 바꾸자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어떤 거냐면 야 우리가 여당인데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너무 세게 쓴소리 할 수 있어?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을 바꿀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건 해가 되는 쓴소리잖아 라고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뭐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쓴소리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쓴소리 하지? 그렇다고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니까 이거는 당에 해가 된다. 이런 식의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그 조국 사태 터지고 그랬을 때 맨날 그랬어요. 왜 민주당에는 쓴소리 제대로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냐. 뭐 금태섭 하나인데 왜 금태섭은 쳐내냐. 맨날 이런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쓴소리했으면 민주당이 또 재집권했을 거다.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더 시계를 약간 돌려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만약에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쓴소리하고 아니면 쓴소리 했던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여당에서 보호했더라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갔겠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무슨 왕입니까?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는 게 여당에 가장 필요한 게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당 정치를 떠나가지고 그게 네.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마치 대통령을 건드리면 이거는 선을 넘은 거야.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라고 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올드한 옛날의 구태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들 그럽니다. 이거 같이 갈 수 있겠냐 이게? 유승민 뭐 이준석 같이 갈 수 있을까? 신당 분명히 나온다. 뭐 박지원 실장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박지원 실장님이 가장 뭐 신당을 잘 이렇게 뭐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안 한다. 신당. 그렇죠. 본인은 너무 옛날에 고생해서 절대 신당의 신자도 꺼내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 뭐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한테만 신당한다고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이 힘든 거 한번 해봐라. 그렇죠. 분열되면 우리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식의 것도 깔려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네.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이든 이준석 전 대표든 나갈 거면 빨리 나가지 뭔 구질구질하게 이제 내부에서 그러냐 그런 얘기들 듣는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은 미련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래도 애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당의 방향성을 좀 바꿔서 계속 갈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였던 게 막 몇 년 전이 아니고 고작 한 1년 남짓 전이고 그 고작 그 1년 전후에 그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이념적으로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선거에서 이겼어요. 대선 지선 다 이겼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전남 광주에서도 당세가 굉장히 확장되는 일로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채택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미련 그다음에 그걸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애정이 당에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뭐 남들이 일부에서 보기에 구질구질해 보일지 몰라도 당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신당 차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쉽게 갈지는 않는 것 같다. 네. 물론 노선의 차이나 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물론 크긴 커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다라는 게 유승민, 이준석 두 분 다 뭐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반성이라는 단어를 또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가 있는 걸로 보이나요? 약간 저는 이제 그 인요한 혁신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인다. 네,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게 정말 위기 의식이 완전히 올라온 거냐에 대해서 그 약간 거의 뭐 약간 반쯤 끓는 물로 라면 끓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저희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네. 제가 우리 당의 패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번에 보궐선거가 한 용산 정도였다면 어떻을까? 뭐 용산구청장을 만약에 진다라고 했다면 특히 대통령실이 있고 지금 현역이 권영세 의원인 용산구청장 같은 걸 졌으면 경각심이 정말 완전히 올라왔을 텐데 거기는 여당 여당 우세 지역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니까 근데 강서구청장은 표차가 많이 나서 물론 위기의식이 올라오긴 했지만 당내에서 거기는 뭐 질 수 있는 곳이야. 원래 어지간하면 지는 데야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위기의식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져서 뭐 예방주사를 맞을 거였다면 좀 더 세게 맞았어야 방향성이 확 바뀌는데 지금 좀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성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의 안건들을 정부 시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반성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성의 우선순위가 그게
앞인가? 그러니까 김한길의 국민통합위원회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반성을 할 거라면 정말 기자회견을 제대로 해서 불편한 질문들 받으면서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해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외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뭐 국민들께 뭐 송구하다라든지 그러고 뭐 이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인재풀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 솔직하게 그럼 한계를 고백하고 좀 이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해보겠다거나 이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이거 그래도 대통령이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성하고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올 텐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이 팔팔 끓는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 김맹님이 천하람 위원장님을 통해 우리 정치에 희망을 봅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이거 뭐 당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일단 신당은 나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갈라질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사람들이 모두 이준석, 유승민만 집중하는데 네. 저는 의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당선 가능한 지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생각보다 공천 파동 때문에 당이 갈라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유승민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니다. 오히려 현역 의원들이 납득 가능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우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역이든 신인한테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룰이 나오는지가 오히려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나면 그때는 진짜 이준석, 유승민과 그게 결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되게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돼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권 지도부들도 상황에 맞게 여러 파트를 다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네. 뭐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거다. 네. 이 얘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 안 만난다가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을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또 누구를 또 세우고 계속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갖다 쓸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이밍에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걱정인 것은 위기 상황에 결국 예전에 서문시장 가듯이 또 그냥 지지층 결집 카드를 쓰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번에 순방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저는 위기의식을 정말 느꼈다면은 원내정당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저는 훨씬 더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다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런 어떤 상황이냐면 TK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일부 여론 지표상으로는 막 부정이 더 많다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TK가 흔들리니까 우리 본진부터 지켜야 돼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전국 단위 선거인 총선에서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전부 다 갖다 쓴다. 누구라도 만난다라는 거면 제일 불편한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재명 대표 만나고 이준석 대표 만나고 유승민 의원 만나고 이래야지 이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확장적인 기조로 가는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지. 네.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게 사실 물론 예전의 히스토리를 생각하면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지층 결집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용 카드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래서 물이 반쯤 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만날 거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 만나라. 그렇죠. 그게 오히려 돌파수다. 맞죠. 예.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